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사회인 2년차 때 저는 미친 듯이 단체 미팅에 참가했었습니다. 여고 출신에다 대학은 문과계통으로 진학해서 항상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도 못한 채 사회인이 된 바람에 솔직히 많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만남 어플이나 SNS가 발달되지 않아서 미팅은 친구의 연줄로 주선되는 게 대부분일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남들과 얘기를 잘 주고받는 성격이라서 그런 단체 미팅에 나가게 되면 남친은 못 만들더라도 함께 참가했던 여자들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A도 그런 곳에서 만나서 사이가 좋아진 친구였습니다. A는 밝은 톤의 염색머리에 컬을 넣고 번쩍대는 화장을 한 이른바 갸루족으로 당시 얌전한 패션이었던 저와는 극히 공통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둘이서 의기투합하여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둘은 고베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첫날은 오전에 시나가와를 출발하여 점심시간을 넘겨 산노미야에 도착. 이직한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늦은 점심을 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이미 너무 예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역을 나와서 식사할 곳을 찾고 있었을 때 드물게도 헌팅이란 것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는 대학원생이라는 2명의 남자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고베 출신은 아니라고 했어도 부드러운 간사이 지방 사투리가 신선하게 느껴졌던 저는 4명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생각하면서 근처에 카페라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흔쾌히 응했지만 A는 뭐 좋을 대로라며 약간 미묘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웬일로 안 된다고 하네? 신기하네?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A가 나서서 합석을 유도하는 게 우리의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싫다면 싫다고 확실히 말하는 A였으므로 저는 그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매우 즐거웠고 짧은 시간이었어도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습니다. 도중에 남자 중 한 명이 알바하는 곳에서 호출이 왔다면서 돌아갔지만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우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친절하게도 계산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나이는 또래인 것 같았지만 아직 학생이고 오히려 우리가 사회인이라서 저는 미안해했지만 그는 웃는 얼굴로 여행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굳은 돈으로 만난 거라도 사 먹어요. 그리고 밤에는 위험하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급하게 일어납니다. 뭐라? 어디 가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자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게를 뒤로하고 서둘러 나갑니다. 말도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번호도 교환 못했는데? 저는 놀람과 동시에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떠들던 건 저뿐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지겨운 나머지 그냥 가버린 것일까요? 제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20년 이상을 남친이 없었던 이유였을까요? 저는 징징대며 A에게 매달렸습니다. 난 언제나 이렇게 되잖아.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면 돈이라도 낼게. 그러자 A가 의외의 말을 제게 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그 당시에 A의 얼굴은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띄우며 A는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봐. 꽤 긴 이야기를 할 기세로 점원을 부르더니 커피 2잔을 추가 주문합니다.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봐. 어째서 남친이 생기지 않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해 왔을 거야. A는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억제된 목소리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그날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A는 영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감히 남보다 강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를 민감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향 냄새가 난다던가 이번 죽인 할머니가 돌아가실 시간에 방울소리가 들린다던가 하는 영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우와, 얘 가난 귀신이 붙어있네? 처음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A가 본 첫 인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에게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실은 나에게 가난 귀신이 붙어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가족에게 그런 푸념을 자주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때 3개의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곳이나 어둡고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둔 직후 모든 가게가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했습니다. 게다가 마음 놓고 쉴 시간도 없이 알바에서 무리한 탓인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한 달에 서너 군데의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난치질환도 생겼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 불이 난다던가 하는 것이 목숨줄만 남겨두고 불행 속에서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너 자주 놀라면서 얘기하잖아. 그것도 가난 귀신 탓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어. 그건 좀 아닐지도 몰라.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 몸에 일어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건 중에는 큰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때 아무 상처도 없이 나왔던 운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지. 그럼 역시 가난 귀신은 아니었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겨우 알게 됐어. 남자야 그거. 남자라니 뭔 소리야. 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잖아. 그 중에 생명에 관한 얘기도 있는 거 알지? 귀신 스토커 같은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상념이 너무 강해서 무의식 중에 생명이 되어 상대에게 간다라는 얘기라면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런 게 실제로 있어. 나로선 누구에게 빙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에게 붙어있는 놈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농후해. 아마 보통의 죽은 자의 혼령이라면 내 눈엔 이렇게 확실히 보이진 않을 거라 봐. 그래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생명이 되어 붙어있다고 보기도 어렵지. 슬픈 얘기지만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남사친도 없고 직장에서도 관계된 상대들은 모두 여성으로 아무리 봐도 생명이 되어 올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누군지는 나도 전혀 알 순 없지만 그놈이 네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꼭 면역이 떨어진 환자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활력이 약해지니까 불행한테 진다고 해야 하나? 마구 불행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여하간 그놈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야. 그래도 그놈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은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그런지 끔찍한 일을 겪기 쉬운데도 죽지는 않는 것 아닌가 생각돼. 그럼 한편으로 내게 호의도 있단 얘기야? 굉장히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너를 상처 줄 것 같은 남자를 잘 파악도 하고 다른 남자가 다가오지 못하게도 하는 것 같아. 아까 이 두 사람 말이야. 말은 안 했지만 조금 위험한 놈들 아닌가 생각했었어. 같이 따라갔다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네 몸에 그놈이 스르륵 움직이길래
그런 건 처음 보는 일이라서 호기심이 생겨 일부러 그 사람들과 동행한 거야. A는 제게 붙어있다는 수수께끼의 존재를 스케시라고 불렀습니다. 스케시는 처음에 커다란 도깨비불 모양을 하고 한쪽 남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고 합니다. 스케시가 빙글빙글 도는 동안에 A는 그 남자에게서 운수 같은 것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마지막엔 점점 불행해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의 전화기가 울리면서 알바하는 곳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A는 알바하는 곳에서 분명히 별것도 아닌 일로 불렀을걸? 이라며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명을 쫓아내고 스케시는 타겟을 바꿨지만 A의 감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남자 쪽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악의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빙글빙글 돌겠지 싶었던 A가 그것을 보니 도깨비불 같았던 그것이 사람의 상반신 모양이 되더니 그 남자의 입에 억지로 자기의 머리를 쑤셔 넣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따뜻한 표정이 되어서 친절한 말투가 늘어나더니 그 악의가 싹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시로 인해 연락처도 교환 못하게 되고 강제로 카페를 쫓겨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스케시를 재령하지 않으면 남친조차도 못 만드는 거네? 재령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처음에 가난 귀신으로 봤던 게 저건 이미 사람 한 명의 혼백의 레벨을 넘어 있어서 그랬어. 100년 이상을 사람에게 져주 내려온 것 같은 관록이 붙어 있다니까. 저는 멍한 모습으로 A를 바라봤습니다. 어째서 그런 엄청난 게 나한테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예전에 오래된 산사를 청소하다가 혹은 지장보살에게 과자를 올리다가 그런 연유로 정체 모를 것에 빙의된다는 이야기를 괴담책에서 읽은 적은 있었지만 저에게는 짐작 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붙어있는 게 아닐까? 너는 수호령 같은 것도 없어. 스케시가 다 쫓아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정말 폭력적인 느낌이라서 말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인데 스케시는 너의 전생의 연인이나 뭐 아니었을까? 게다가 다음 생에서는 함께 하자고 하면서 둘이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죽었다던가 그런 좀 무거운 관계로 보여. 너는 다시 태어났지만 스케시는 미련이 너무 강해서 계속해서 환생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네 주위에서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 뭔가 엄청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호령이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환생이란 게 정말 있는 거야? 우선 생각나는 것을 물어보니 A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엄마가 기독교라서 환생 같은 건 믿지 않아.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을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저는 저의 어깨를 만지면서 이 주변에 스케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A가 말하길 스케시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자리엔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른 차원에 있지만 틈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케시가 그쪽에서 사라지는 때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일지도 몰라. 너는 현세에서는 연인을 만들 수가 없어 보인다. 불쌍하게도. A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절망감보다는 내가 어딘가 부족해서 남친이 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한 기분이 더 컸던 저는 걱정 말라고 A에게 전했습니다.
그 여행으로부터 10년 정도 지났나 보네요. A는 4년 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도 같지만 당시는 그저 너무 놀라서 배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A 쪽에서 스마트폰을 도둑맞아서 모든 연락처와 계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쪽에서 연락할 수단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외국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미 2년 이상을 A와는 연락 두절입니다. 저는 여전히 애인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만은 부지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개복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불행한 일에 쉽게 휘말리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A와 함께 알던 C와 우연히 만나서 A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와 저는 대학교에서 친해진 친구지만 A와 C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옛 친구입니다. C에 의하면 A는 현재 도카이 지방에 살고 있다며 작년 결혼식 사진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새에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과는 다르게 조금 놀란 것은 사진 속의 A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힘차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와는 이른바 사내 연애라고 C가 알려줬는데 에? 그 A가 사내 연애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결혼식에서는 항상 하던 화장은 그만둔 것 같이 보이네? 속눈썹을 하지 않은 A는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C가 묘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게 A는 항상 거의 쌩얼로 다녔는데 이런 화장도 화려하고 잘 어울리네. 응? 저는 몇 번이나 다시 A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는 땡땡 브랜드를 좋아했잖아. 거기에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을 계속 쓰지 않았어? 그래? 몰랐어. 틀림없이 저가 화장품을 쓰는 줄 알았었는데 A는 입는 옷도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소박한 느낌을 좋아했었잖아. 그걸 소박하다고 말한다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C에게 말을 들어보니 A의 대략적인 이력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인물상이 전혀 다릅니다. C가 말하는 A는 침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며 린넨 소재의 연모라나 그린 계통의 옷을 좋아하고 단발머리로 다닐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갸루 메이크업도 컬한 머리를 한 것도 본 적이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A의 결혼에 얽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 원래의 호적은 올리지 않잖아. 응? 대부분은 올리지 않나? 어째서 그런... C의 그 반응에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짓는 A는 절대로 제가 알고 있는 A가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고베에 여행을 갔던 A는 사라진 것입니다. A는 나와 알게 된 때에는 이미 그 모습으로 A라고 자칭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는 남자로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C가 고등학교 때 교복 차림의 사진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A와 동급생인 C라면 저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C와 헤어진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A가 아니게 되었다.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이미 A는 없다. 라며 저는 까닭없이 슬퍼져서 돌아오는 전철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C는 A의 SNS 아이디를
저에게 알려주었지만 저는 누군지도 모를 A와 관계되는 게 무서워서 아직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스케시가 지금도 나의 곁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기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A의 일도 스케시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저의 기억에 의한 착각이 아닐까라고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 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저는 오랫동안 써오던 노트북을 마루에 내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A의 사진 파일이 들어있는 PC였습니다만 이것으로 A가 나와 함께했던 증명을 모두 잃고 만 것을 잠시 알았습니다. A와 A를 생각할 때마다 어두운 기분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젠 A를 기억해내는 것을 그만두고 전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묘한 체험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잊어버리는 타입이라서 여기에 잊고 싶은 기억을 전부 써봤습니다. 이것으로 내일부터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밝아지길 기도합니다.